안녕하세요. 한자 삼락의 심연진입니다. 한자 삼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4월 16일 수요일이에요.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파리를 보면 조금 더 이게 자라나온 게 이게 색깔도 점점 이제 짙어지고 이렇게 녹음이 우거진 그 5월보다도 이렇게 연두빛이 정말 예뻐요. 그죠? 여리여리한 그 인맥까지 막 보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시면 그런 이제 눈호강도 하시고 또 저하고는 실내에서 또 잠시나마 공부 같이 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이거는 때릴 구. 누구를 때려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제가 맞아서도 안 되고 서로 이게 구타라는 건 없어야 돼요. 그죠? 이게 말로 해도 되는데 왜 이게 주먹에 오가고 무슨 도구를 이용해서 때리고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글자가 들어갈 때 가장 귀에 익숙한 거 구타. 이게 7타자 써서 구타를 당하다. 이게 가장 귀에 익숙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칠수 그래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면 이거는 칠복.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똑같이 치단 얘긴데 똑같이 치다. 이건 몽둥이를 치는 거고 이건 회초리를 치는 거예요. 이게 더 아프겠죠. 그죠? 어떤 뭐 강목이든 몽둥이든 이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럴 때 여기는 칠수가 나온 거는 딱 봐도 이게 부수겠구나. 때린다고 했으니까 어떤 도구로 때리는 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 구는 우리가 보통 직영구 아니면은 구분할 구 이미 저거 설명을 해드렸어요. 대표 훈음이에요. 직영구 그다음에 구분할 구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또 그거 말고 뭐가 있냐면 숨긴 곳 우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글자 자체가. 그러면 직영구는 여기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그러니까 숨긴 곳이다 할 때는 이 상자방 감추다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부수 이름이 명칭이 그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게 자전에서는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직영구 숨긴 곳 우라는 이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물건을 일정한 곳에 감추다. 여기 이렇게 이거 물건 품이잖아요. 물건을 일정한 곳에 감추다. 그 감춘다는 데서 여기서 숨기다, 직영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숨긴다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구 말고 그다음에 구분할 구 말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숨긴 곳 우라는 그 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요 감추다 요 뜻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때릴 구 할 때 이 구는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거고 칠수.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의 칠과 이거의 칠은 똑같아요. 때리는 거예요. 치는 거. 근데 예를 들어 칠목 여기 회초리가 있지만 그 칠목에서는 회초리가 부수가 아니라 소가 부수예요. 그러니까 소 치는 아이는 상기현이 이러느냐 할 때 소를 키운다 이런 얘기지 소를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게 부수가 아니라 앞에 있는 소가 부수예요. 그러니까 칠목 그러면은 이거는 소를 키우는 거, 그러니까 동물을 키우는 거죠. 친다는 게. 너희는 소 몇 마리 쳐? 그러면 2마리 쳐. 그러면 2마리를 키운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는 때린다는 뜻이니까 요거는 똑같은 뜻이지만 여기는 칠목은 똑같은 한글이 칠이라 해도 전혀 아니라는 것, 뜻이 같지 않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성낼개. 성낼개.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적개심. 그러니까 적이라는 건 이제 원수 적자. 이렇게 생긴 거. 적개심. 그러니까 적개심이라는 단어는 우리 귀에 많이 익숙해요. 그럼 적개심은 사전적 의미가 뭐냐면 적과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에 대하여 내가 느끼는 그런 분노와 증오. 좀 전에 이렇게 첫 글자 때린다는 것도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성낼게, 그러니까 적개심. 내가 누군가를 적개심을 품고 있다면 그 분노, 뭐 증오심, 뭐 이런 게 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느껴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어떤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분노, 적개심, 뭐 증오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갖지 않기를 이제 그런 그러니까 누굴 때려서도 안 되고 또 이게 성을 낸다 해도 정말 내가 화날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은 나한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죠. 정신적 건강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거 빨리빨리 푸는 게 좋죠. 적개심이 없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성낼개 같은 경우에는 자, 마음심이 또 나왔어요. 이 마음심이라는 게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감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심과 관련된 한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글자는 이 마음심 같은 경우에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이런저런 감정들, 뭐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미워하는 거, 원망스러운 거, 즐거운 거, 뭐 이런 게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심이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보통 기운기. 그래서 기운기에 여기 초성 음을 빌려준 이제 형성문자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기운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을 빌려준 역할을 한 건데, 여기에서 기운기를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건 또 뭐가 있냐면 보통 기운기 하면 왠지 쌀미가 부수일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생긴 거는 기운기 그래서 이게 물을 끓일 때 이렇게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가 설명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을 먹어야 기운이 난다. 자원 설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를 이렇게 쭉 기억을 하면은 나중에 그 딱 보면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한자는. 그러면 그러면서 외우시면은 좀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기운기 하면서 써보는 것보다 그 스토리를 생각을 하시면서 제가 자원풀이 그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서 외우면은 훨씬 그 외우는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그리고 자기 감정과 관련된 건 마음심이 나온다. 뭐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비분관계한다. 그럴 때는 그 개자가 그 성날개가 아니라 슬퍼할 개자이고 그 같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적개심할 땐 이거 쓰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반죽. 이거는 반죽할 날도 있고 그 다음에 반죽한다 말고 또 이기다. 이길 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긴다는 게 어떤 승리 이런 게 이긴다는 게 아니라 왜 반죽할 때 뭐 예를 들어 그걸 너무 이렇게 문대놨어 이게 진이겨놨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긴다는 거는 말 그대로 이게 도자기 굽는 데 보면은 흙을 잘 빚어서 이게 도자기 만들잖아요. 그 반죽하고 막 이러면은 흙을 이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게 반죽하듯이 이렇게 진이기고 막 이래서 나중에 막 툭툭 던져서 이렇게 차지게 만들고 공기층 빼내고 막 이제 이런 작업을 하잖아요. 그럴 때 반죽을 이긴다, 그러니까 흙을 이긴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러는 거지 이거 승리한다 그 이긴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손으로 이 흙을 만지는 거예요. 그 도자기 굽는데 보신 것도 있고 아니면 TV에서 이게 보신 적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판에다 막 돌리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거를 막 치대잖아요. 그죠? 이제 그럴 때 반죽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글자와 관련돼 있는데 그러면 이 글자 반죽할 날이 들어가는 한자어를 보면 뭐냐면 날조 여기다가 지을조자 써서 그러면 날조라 그러면은 말 그대로 첫 번째는 흙을 이겨 물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날조고 왜 만들어야 돼요. 흙을 빚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근거가 없는 것을 사실인 듯이 거짓으로 꾸며내는 거. 그러면 그 사건은 날조된 것입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보통 뭐 유튜브에서 왜 이렇게 거짓말로 이렇게 뭐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 그거는 날조된 거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 사실이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한 거면은 날조됐다 이런 표현 우리 귀에 아주 익숙한 건데 그럴 때 날짜를 이렇게 이걸 쓰는구나. 반죽할 날을 쓰는구나. 그럼 반죽할 날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여기 흙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흙을 갖다가 내가 손으로 내 모양대로 이제 나중에 빚어내는 거죠. 항아리 모양을 빚든 찻잔 모양을 빚든 이런 거를 이게 만들어내는 거를 말하는데 그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날일은 뭐냐면 여기 날일 할 때 여기 음을 빌려준 형성문자다 이렇게 형성문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그 글자 자체가. 그 다음에 그런 걸 흙을 빚어서 만약에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그 일이 날마다 하는 일이 그 일이에요. 만약에 학교에 뭐 출퇴근하는 교사다. 그럼 그 사람은 날마다 학교 출퇴근하듯이 이 사람은 그 일이 흙으로다 반죽을 해서 뭐 이렇게 빚어내고 하는 게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뭐냐면 형성문자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이 세 자 여기서 마치고 또 금요일 날 새로운 자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삼락의 심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